재성은 흔히 내가 책임져야 할 상하관계적 조직원들이라든가 혹은 부속 기관의 조직원들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정치, 경제적 역할들이 재성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성을 흔히 운영이나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운영이나 경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재성으로 보는데, 흔히 재성에게 우리가 붙이는 것들은 호걸나마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재성을 올바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성으로다가 기품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으로다가 활동력과 이익을 돌려줘야 돼요. 재성이면은 그냥 재성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성과 관련된 각 육신들의 역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살로서 부속 조직원들에게 임무를 할당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비겁으로다가 대외 관계를 구성해서 그 외부 영역에 대한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일간이 근으로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재성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간은 근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감명할 때는 처음부터 정제, 편제 이렇게 따로 논하지 말고 다른 육신들을 감명할 때 그 재성을 끼워 넣는 것이, 재성을 독립적으로 따로 떼 가지고 재성만을 위한 타 육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성을 따로 떼어서 감명한 적은 없고, 타 육신과의 관계에서 타 육신을 감명할 때 재성을 붙여서 감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에다가 재성을 감명하는 거지, 재성을 위해서 인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감명하는 것은 없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단일 뿐이지, 재성만 따로 떼어서 감명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은 내가 있고 모든 물건들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흔히 물건이 우리를 만든 것인지 우리가 물건을 만든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서양에서는 이걸 이제 모순의 논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기론이라고 해서 논쟁을 했었죠. 대체로 서양에서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해서 이거를 궤변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원칙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신이다, 즉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이 생각을 주관해요. 생각.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뭘로 발전을 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발전해서 신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을 흔히 이제 혼이라고 하죠. 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과 혼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이제 동서양을 통해서 크게 보면은 물질에 해당되는 내용과 행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행동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성과 식신으로 나와요. 그리고 물질에 해당되는 내용은 재성과 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성만을 위주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성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논하지 않으니까 인성이 재성을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취하는 방법은 인성으로 취하는 거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고, 인성으로 재성이라는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물질을 취하죠. 인성은 성실근면하게 지혜로서 지적 능력으로서 기품으로서 재성을 취한다면, 관살로 재성을 취한다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주어서 팀을 만들고 임무를 주어서 재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으로다가 재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물교환이라든가 대외적 관계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 경쟁을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재성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으로 재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영역에는 먹거리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성이나 식상, 관살이나 비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인 실천력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재성에 대한 역할을 다 하려면은 근으로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재성에 대한 간명술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 육신의 역할, 즉 말해서 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관계를 통한, 그러니까 육신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재성의 모습을 봐야 된다. 정제를 보려면 정인을 봐야 되고, 그렇죠? 편제를 보려면 편인을 봐야 되죠. 정제를 보려면 상관의 모습을 봐야 되고, 편제를 보려면 식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제의 모습을 보려면 정관을 봐야 되고, 편제의 모습을 보려면 편관을 봐야 되고, 정제를 보려면 겁제를 봐야 되고, 편제를 보려면 비겁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재성이 제극인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취하고자 하면 무슨 능력으로 취할 것인지가 우선이다. 재성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주 원국에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취하는 행위에 의해서 재성이 있고 없고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다 없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행위가 재성을 가지고 오는 건지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는 관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성이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흉한 일만 당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모든 재성은 암고하라고 했어요. 즉 암장에 있으라고 했어요. 천간이 재성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여의치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까 마치 금고문을 열어놓고 돈을 세고 있는 것과 같고 돈을 내 돈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주에는 재성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재성을 취하는 육신들의 그 행위를 보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 있어야 한다는가 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재성이 드러날수록 여의치 못한 일들만 일어난다. 천간에 재성이 투관되면은 폐악을 부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심한 말도 했어요. 천간에 재성이 떠 있으면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들을 팔로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마치 아내를 팔로 다니는 것처럼 다 가져가라고 내놓는 게 치부를 드러내놓고 그걸 자랑삼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을 존재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재성은 생활수단이다. 존재가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과거에 성현들도. 머리에 이고 지고 막 이렇게 팔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돈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인 거지 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고 했는데 돈의 필요성 때문에 싸우는 거지 돈 자체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불남하라고도 하고 정치라고도 하고 운영이라도 하는데 이 재성에 대한 것은 책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한 적도 없으니까 사실은 각자가 다 지어낸 말들이에요. 타 육신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생활 속에서 재성이 내한테 들어온 것이지 기준을 재성으로 잡아서 통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살 기준에서 재성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다. 식상을 기준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 활동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따라오는 수익이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자기 부가가치에 의해서 따라오는 수확물이죠. 급제기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확장하다가 보니까 수확물이 노획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재성을 위해서 타육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성의 간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명리학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화극제로 따져서 하나의 귀결점을 찾는 거죠. 다 있으면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생화극제를
다 한다는 뜻이에요. 가령 식신도 있고 편관도 있다면 식신으로 벌이 활동도 하고 편관이라는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품는 역할도 하면 돼요. 그러면 식신이 제사를 하니까 비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변할 때는 대기업화가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육신이, 하나의 육신이 역할을 하면은 항상 세 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식신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편관도 내 것이 되고 비견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관이 가서 정관을 상극했다, 경관을 했다 그러면, 경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겁재가 내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역인 재성이 상실되는 거죠. 왜? 내가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겁재가 내 영역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예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니까 겁재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 세 가지죠. 식신이 편관을 제어하니까 비견이 살아났다. 항상 이렇게 세 개가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거는 상생상극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육신에서는 생화극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정관의 재성이 합의되면 어떻고, 재성이 정관의 투관이 되면 어떻고, 일제에 있으면 어떻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치 상생상극이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과도 같죠. 쉬운 방법을 택하기 싫어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어려운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아닌 것을 자꾸 가져다가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인이 있다면 상관을 제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으로 상관을 제했으니까 필요한 행동만 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관이 살아나니까 지배력을 갖게 돼요. 이건 뭐예요? 정인이 상관을 제화하니까 정관이 살아났다. 그래서 지배력을 갖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건 상생상극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은 암고, 즉 말해서 고장지에 있다는 둥, 고장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술충미를 고장지라고 하죠. 재성이 뭐 암장에 있다는 둥, 이런 논리를 편 것은 이제 적전수 일부와 기타 어떤 모든 명리 서책들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탐관 오리들을 꾸짖기 위해서 만든 의도적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도 창고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러한 이제 관리들의 행위를 꼬집기 위한 내용이지 정식으로 채택된 명리학 이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회에 있는 재성은 암장을 말하죠. 암장을 말하는데 인신사회에 있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현물 가격이, 재성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책정이 안 되고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아직까지 가격 결정이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무 확장해서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사회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가치에 대한 책정이 안 된 것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셔라. 그리고 좌우묘유에 있는 재성은 이미 생활비 경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딸고 또 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묘에 있는 재성은 머지않아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신사의 재성은 가격의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머지않아 가치가 나올 것이다, 미래에. 그리고 진술충미에 있는 것은 창고에 저장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현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니까 진술충미에 있는 재성은 나쁘게 해석하시지 마세요. 폐고가 되면 어떻고 계고가 되면 어떻고 확장해서 해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진술충미면은 계고가 되어서 문이 열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 시키려고 하거나 남을 비꼬려고 만든 통치력과 같은 거예요. 마치 과거에 삼재를 이렇게 삼재로 바꾼 적이 있었잖아. 이 삼재를 어떻게 바꿨어요? 삼재로 바꿨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원진을 어떻게 바꿨죠? 원진을 이 원진으로 바꿨잖아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의도를 바꿔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들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도를 갖고 재성을 농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재성을 다 기품에 맞게 쓰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재성이라고 하는 이익은, 재성이라고 하는 현물이나 영역은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좌우묘의 재성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고, 인신사의 재성은 아직까지 가치가 책정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진술충미에 있는 재성은 내가 가진 현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술충미에 있는 재성을 이제 지주라고 하죠. 지주. 땅 주인이다 이래서 임대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좌우묘의 재성은 생활비라고 하죠. 그리고 인신사에 있는 재성은 유통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곧 유통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그건 아직 가치가 결정된 게 아니죠. 진술충미를 부동산이라 그러고 좌우묘유의 재성을 동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신사의 재성은 재물 가격이라고 하죠. 결정되지 않은 재물 가격. 그러면 가계는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가계를 한다 그러면 가계를 우리는 진술충미라고 하죠. 그러면 그 가계에 붙어 있는 권리금은 인신사에 되고요. 좌우묘유는 거기서 일어나는 현찰, 수익금을 좌우묘유라고 보시면 돼요. 재성이 이제 천간지지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재성에서 살지 않고 다른 육신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겁이 있으면은 남의 영역에서 살면 되고, 재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관살도 없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관살이 없죠. 왜 없습니까? 재성이 관살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관살을 상극하는 거는 뭐가 상극하죠? 식상이 상극하죠. 재성이 재생관을 해줘야 관이 비겁을 제화를 해요. 관살이 인성을 생해줘야 인성은 식상을 제화해서 관살을 지켜줘요.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여럿이 모여서 살지를 못해요.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식상과 인성으로 따지고, 재성으로 볼 때는
인성과 식상은 벌이 수단에 들어가니까 경영 방법이 돼요. 그리고 관살과 비겁과 근엄, 경영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엄하면 경영 형태는 스스로 해야 되고, 비겁이 있으면 남의 영역에 가서 경영을 해야 되죠. 관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면 되고, 경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형태와 경영 방법을 모르면은 컨설팅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경영 형태를 갖춰야 되고, 어떤 경영 방법으로 내가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형태는 어떻게 하고 경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플랜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은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 늘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냐,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부모도 자식이 모르듯이 그 부모도 몰라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언제 잘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잘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경영 형태나 경영 방법을 짜지를 못해요. 이렇게 고착화된, 고정된 마인드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경영 형태나 경영 방법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변명들이 있는데, 절대 상대가 대꾸하지 못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놀면서 안 했나?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도 경영 방법과 경영 형태, 자기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그 운이 들어오면 잘 되죠? 그래요. 90% 이상의 대다수가 이렇게 그 운이 들어오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비척거리고 걸어갈 운자잖아요.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비척거리고 이렇게 걸어갈 운자예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운자예요. 그런 일을 할 시간이 도착했다는 뜻이지, 그 운이 들어오면은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려는 습관 때문에 제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피흉취길이라는 말이 있죠.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취하라는 말이 있어요. 운에서 들어오면은 나쁜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쁜 것을 해결하고 좋아지도록 장단점을 교정하라는 것이 피흉치길인 거지, 운 들어온다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재성을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재성에 대한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